안녕하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는 여러분들의 피부에 생기는 사마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마귀는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원인되는 바이러스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HPV라고 하는 약칭으로 이제 많이 불리우죠. 그 타입은 1번부터 시작해서 타입이 10몇 가지, 계속 이제 의학이 발달될 때마다 서브 타입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서브 타입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흔히 말하는 사마귀는 1번이죠.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것도 HPV예요. 타입 2인가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 바이러스 자체가 자궁경부에 감염되면, 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이라는 게 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피부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손가락이죠. 손가락 끝에 이렇게 다수로 여러 개가 생깁니다. 다음에 이제 가장 흔한 사마귀 모양이죠. 팔다리 접촉이 많은 부위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마귀 표면을 만지면 되게 거칠거칠합니다. 까실까실하게 생긴 것들이 돌출이 생기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검게 보이는 점들이 있죠. 여기 이렇게 여기 작은 점이 콕콕 찍혀 있잖아요. 이 점이 뭐냐면 저게요. 혈관이 늘어난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여기서 살아나려면, 그리고 조직을 증식하면서 여기 살아남으려면 혈관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마귀를 손을 대면 피가 굉장히 많이 나요. 혈관이 증식돼 있어 그렇습니다. 임상 양상은 이런 식으로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목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편사마귀가 얼굴이나 목에 생기는데, 얼른 보면 쥐젖하고 아주 비슷해요. 쥐젖하고 편편사마귀가 감별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감별하는 거는 나이로 감별을 하죠. 나이로. 나이 많은 사람한테 생기면 쥐젖이고요.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생기면 사마귀를 의심을 해봐야죠. 두 가지를 육안으로 감별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애매할 때는 조직 검사를 해서 PCR 검사를 하면 HPV가 나오면 사마귀로 진단할 수가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성기에도 이런 식으로 사마귀가 생길 수 있죠. 신체 어느 부위든지 접촉하면 다 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은 이 사마귀 바이러스를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사마귀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마귀에 감염된 세포 조직 전체, 여기 있는 세포 조직 전체,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세포 조직 전체를 파괴시키는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불특정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방법들이, 먹는 약으로는 H2프로, 그 위장약이에요. H2프로를 먹게 되면 면역력이 증가가 돼서 사마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DPCP라고 하는 면역 증강시키는 약을 겨드랑이라든지 이런 데 발라서 세포 면역을 높여서 이 사마귀 바이러스가 떨어지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그렇게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수가 있다 그러면 그래도 기계적인 방법으로 제거를 하면서 동시에 면역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계적인 방법 중에 이제 예전부터 쭉 써왔던 게 뭐냐면, 여기 액체 질소를 담는 통이에요. 그리고 스위치를 여기 누르면 요 끝에서 액체 질소가 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직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죠. 사마귀가 포함된 주변 조직을 이렇게 파괴시키면 딱지로 변해서 떨어지는데, 밑에 있는, 바닥에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재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딱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규칙적으로 팔로우를 하면서 사마귀가 재발되려 하면 그때마다 계속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반복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CO2 레이저, 탄산가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 사마귀 부위를 다 증발시켜 버리는 겁니다.
탄산가스 레이저는 피부에 쏘게 되면 피부에 포함되고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피부를 기화시켜버려요. 우리 세포에 가장 많은 게 물이거든요. 물에 CO2가 흡수가 돼, CO2 레이저가 흡수가 되면 바로 기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먼지로 변해서 이제 다 날아가죠. 이 주변에는 이제 석션기가 있어서 이 공기를 다 빨아냅니다. 이런 식으로 CO2 레이저를 제거하는데 이 냉동 치료를 해서 얼려서 파괴시켜서 없애는 거나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병변 부위를 다 제거하는 거나 어느 쪽으로 치료해도 이런 그 기계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한 다음에는 늘 재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규칙적으로 체크를 해서 보통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체크를 하죠. 체크를 해서 재발이 될 때는 처음처럼 이렇게 크게는 안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다수의 병변, 이 병변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20개 정도 돼 있어요. 아마 여기나 여기서 시작을 했겠죠. 이게 전부 다 이제 번진 거거든요. 이게 냉동 치료를 하든 이산화탄소 레이저로 치료를 하든 하게 되면 이 중에 한 절반은 재발할 거예요. 그럼 또 하는 거예요. 또 재발하면 또 하고. 이런 레이저, 이런 것도 냉동 치료를 하든 레이저 치료를 하든 제거하고 나면 부분적으로 재발이 돼요. 그럼 작게 재발이 되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레이저를 이용하든 액체 질소를 이용하든 치료를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해줘야만 완치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마귀는 면역력을 올리면 저절로 낫기도 하나요? 아까 설명드렸죠. 이제 먹는 약으로는 사이메티딘, 타가메트라는 상품명으로 나와 있는 옛날에 위궤양 치료제로 나왔던 약입니다. 이 위궤양 치료제가 세포 중에서 면역을 억제하는 세포를 억제해요. 우리 세포 면역은 면역을 증강시키는 면역 세포가 있고 면역을 억제시키는 면역 T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프레스 T셀을 억제해요. 면역을 억제시키는 세포를 억제해서 면역이 높아지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게 되면 위산 분비가 억제가 되는데 주 기능은 그거예요. 근데 이제 부기능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세포 면역을 증강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먹으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성공 확률은 30% 안팎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 바르는 DPCP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비특이적으로 모든 우리 피부에 있는 세포, 면역 세포들을 다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그 DPCP를 바른 자리에는 물집도 잡히고 좀 불편하지만 사마귀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면역력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갖고 사마귀를 치료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면역을 높여놓으면 재발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과 병행 함께. 네. 사마귀는 수건을 같이 써도 없나요? 이 사마귀 바이러스가 특징이 뭐냐면 슬로우 바이러스입니다.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몇 달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 무엇 때문에 없는지를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접촉하면 다 옮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사마귀가 있는데 그걸 뭐 열심히 만졌던 수건을 가족이 다른 사람이 자주 쓰는데 면역이 없으면 옮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감염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면 뭐 수건도 따로 쓰고 세탁도 따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발바닥에 뭐가 생겼을 때 티눈과 사마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원래 임상 사진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요게 이제 여기 발 뒤꿈치인가요? 네, 발 뒤꿈치네요. 손가락이 아니라 발 뒤꿈치인데 사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혈관이 보여요. 근데 티눈은 뭐가 있냐 그러면 혈관은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더 쉽게 감별하는 거는 그 우리 옛날 면도기 있죠. 그 날면도기. 그 날을 갖고 이렇게 쉐이빙을 해보면 요 부위를 이렇게 살짝 파내면 사마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마귀는 그냥 혈관들이 자그만하게 점상으로 다 보여요. 근데 티눈은 이렇게 살짝 제거해보면 그냥 각질이 두꺼워진 노란색으로 가운데 심이 보여요. 그래서 그걸로 쉽게 감별이 됩니다. 그래서 사마귀는 건드리면 피 많이 나요. 근데 티눈은 어지간히 건드려도
출혈이 전혀 없어요. 그냥 각질만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가운데 심만 있고요. 그래서 제거하는 방식은 레이저로 하거나 냉동으로 하거나 치료 방식은 똑같이 다 방법은 동일할 수 있어요. 근데 티눈의 경우에는 그 티눈 밑에 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기에 티눈이 생겼다. 그러면 그 뼈에 뾰족한 골극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보니 스파인이라고 해서 골극이 자그마한 게 있으면 신발을 신을 때마다 안쪽에서 마찰이 되는 거예요. 안쪽에서. 그래서 티눈이 생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냉동 치료나 레이저 치료를 해서 티눈이 제거된 다음에 자주 재발이 되면 이분은 정밀한 사진 엑스레이 찍어서 골극이 있으면 골극을 긁어내야 돼요. 대부분의 티눈은 그냥 신발이 안 맞거나 너무 쪼이거나 여자분들 같으면 힐을 신으면서 쪼이면 이 발 안쪽에도 티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 발 바깥쪽에도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군인들이라든지 오래 걷는 사람, 등산을 오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신발 안 맞으면 그 자리에 반복적인 마찰로 티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요인으로 생긴 경우라면 티눈은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 재발이 잘 안 돼요. 부드러운 신발, 양말 신으시면. 근데 안에 골극이 있으면 재발이 잘 되니까 수술적인 방법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사마귀는 감염증이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해도 재발이 굉장히 잘 된다. 그래서 티눈보다 재발할 확률은 사마귀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면역 치료도 동반하고, 그다음에 치료 끝나고 상처가 다 아무는데 보통 한 2, 3주 걸리거든요. 아물고 난 다음에도 레귤러하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체크해서 자그만하게 재발할 때 빨리빨리 수술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사마귀 치료에서 냉동 치료가 좋으냐, 레이저 치료가 좋으냐? 저는 개인적으로 냉동 치료를 먼저 권해요. 왜 먼저 권하냐 그러면, 이렇게 냉동 치료를 하면 아프기는 해도 이게 제 살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레이저 치료를 하면 살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밴드를 늘 붙여야 돼요. 드레싱을 매일 해줘야 돼요. 이거는 드레싱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좀 회복될 때까지 어차피 뭐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픈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냉동 치료를 먼저 좀 해서 결과 보고 떨어지면, 요거 떨어지는데 한 2주 걸려요. 떨어지면 잘 되면 이걸로 끝내고, 거기서 좀 덜 제거된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에 레이저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이 더 좋다 나쁘다가 떠나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좀 덜한 게 냉동 치료니까 먼저 좀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환자들이 족저 사마귀라든지 사마귀 환자들이 깨오는데, 오면 강남의 이지암 피부과, 가끔 여기 비욘디 방송에서도 나오죠. 이유도 원장님이 이거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이 사마귀 치료에 대한 프로토콜이 그 병원 세팅이 잘 돼 있어요. 주로 이제 거기에 환자분들을 보내주죠. 그래서 이유도 원장님 찾아가시면 이 사마귀나 티눈 치료 굉장히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피부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현 박사님의 갈다 책방? 갈다 책방이 뭐예요? 유튜브 이름인가요? 책 소개하는 데인가요? 서점이 있구나. 네. 삼청동에 있다고요?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네. 좋은 곳 소개해서 고맙습니다. 성병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마귀가 성병인지 아닌지, 성접촉을 통해서 오면 모두 성병이에요.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성병이라 그러지 않고 성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는 모든 병, 그래서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그래서 STD라는 영어 약칭으로 씁니다. 거기에는 간염도 있어요. 에이즈도 있고 사마귀도 물론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요도염, 비인균성 요도염, 이 모든 것이 성접촉을 통해서 옮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성병을 뭐 육안으로 보고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사마귀 바이러스의 경우에
성기 근처에 생겼다 그러면 성접촉 외에는 접촉할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무슨 얘기예요? 여드름을 그대로 두면 점이 되나요? 아니요. 여드름 그대로 두면 심하게 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면서 색소 침착이 살짝 남죠. 적게 남죠. 예. 구름이나 피를 짜는 게, 약을 먹는 게 좋아요.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약을 먹고 발라서 구름이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좋습니다. 얼굴을 복피부처럼 만드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노출된 부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가려진, 옷으로 가려진 부위는 다 피부가 휘어요. 그렇게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팩한다고 좋아진다? 느낌이 그렇게 들면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뭐 우유나 꿀 있으면 우유에 타서 맛있게 저 같으면 먹겠습니다. 팩해서 뭐 피부가 달라진다. 그런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가려움증을 느끼는 경우, 저절로 호전된 경우. 가려움증이 일으키는 원인이 수십 가지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저 팔로 좀 클로즈업 해 주실래요? 예. 저 팔에 여기 클로즈업해서 보이시나요? 여기 목이 물린 거예요. 등산 갔다가. 예. 가려워요. 이거를 긁어서 심하게 긁어서 상처를 만들면 그때부터 흉이 질 거고요. 이대로 두면 일주일이면 자기 회복돼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에 대처하는 방법은 약 있으면 이런 거 이제 스테로이드 바르면 금방 좋아지거든요. 뭐 저는 이제 가려운 거 잘 참는 사람이니까 그냥 두는데 불편하시면 바르는 약 쓰면 돼요. 벌레 물린 가려움증은. 근데 몸속에 어떤 이유가 있어 가려움증이 있다 그러면 그 가려움증이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성적인 내분비 질환이 있다든지, 만성적으로 결핵이 있다든지, 만성적으로 숨겨진 암이 있다든지, 뭐 이런 질환들이 있으면 피부는 멀쩡한데 가려움증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이 피부가 멀쩡한데 가려움증이 반복된다. 그러면 일단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고 원인이 없는 그런 비특이적인 소양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항히스타민제 먹어야죠. 원인 없이 그냥 에오시노필 숫자가 올라가고 IgE가 올라가 있는 그런 비특이적인 소양증이 있다. 그럼 약 먹어야죠. 견딜만 하면 견디는 것도 괜찮고요. 네. 사마귀는 접촉을 통해서 뭐 배우자든 아니든 누구든 악수하다가도 옮을 수도 있고 목욕탕에서 옮을 수도 있고 전염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 슬로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히스토리 하기가 되게 어렵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헤르페스 같은 게 만일 옮는다 그러면 일주일에서 2주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1, 2주 전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사마귀 바이러스는 몇 달이에요. 그럼 몇 달 동안의 히스토리를 해봐야 되는데 알 수가 없죠. 누구든 옮을 수 있습니다. 각질 제거는 하지 않는 겁니다. 각질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각질은 보호의 대상입니다. 어떤 형태의 각질이든 정상적인 각질이든 병적인 각질이든 각질은 그대로 두는 것이 내 피부에 가장 좋습니다. 각질 제거를 하는 것은 병을 키우는 거예요. 하시면 안 됩니다. 습진은 치료하기 힘든 거. 습진은 치료하기 쉽죠. 일주일이면 다 낫는데요. 그게 습진이라고 진단이 되면. 벌레 물렸다고 약 바르면 일주일이면 다 나요. 네. 그냥은 안 낫죠. 예, 그냥은 안 나요. 벌레 물리고 가려움증이 생기면 제가 내 팔 보여드렸잖아요. 보이시죠? 이거 긁으면요 벌게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얌전히 두면 요 사이즈로 있다가 사라질 거고요. 되게 많이 가렵다 그러면 약을 빨리 바르면 돼요. 이 상태에서 긁어서 이렇게 커졌다 그러면 항생제를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균이 들어간 경우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상태인지는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약을 써야 돼요. 심하지 않으면 약만 바르면 돼요. 네. 아크리프가 페인 흉터에 도움이 된다. 글쎄요. 기본적으로 아크리프가 나온 게 이제 저기죠. 디페린 다음 세대에 나온 그 신세틱 바이타민 A인데 이게 흉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문은
아직까지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사용 기한이 지난 연고는 버리세요. 대개는 뭐 개봉되면 6개월, 개봉하지 않으면 2년입니다. 네. 네. 알로에는 피부에 도움이 안 되나요? 뭐 써서 마음에 드시면 쓰는데 화장품을 갖고 여러분들의 피부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수건을 개인 수건을 쓰는 건 좋은데 세탁기에 그냥 돌리면 비슷해지죠. 그래서 수건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삶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혈압, 당뇨 3년차, 손발바닥이 가렵다. 피부에 병변 없이 손발바닥만 가렵다면 당뇨랑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손발바닥만 피부에 아무런 발진 없이 가렵다 그러면 당뇨와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발라서 내 피부가 변할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좋은 보습제 발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네. 저는 60대인데 팔이고 다리고 까만 점이 하나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몸에 점이 생기는 거는 예를 들어 60대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거울 앞에서 자기 이제 그 벌거벗은 나신으로 보시게 되면 점의 개수하고 여러분의 나이하고 비례합니다. 60대면 60개, 80대면 80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 제가 50대 때 했던 내시경이 마지막이죠. 네. 50대 때 했던 경우에 독감 예방 접종은 안 합니다. 네. 그냥 걸리면 아직은 견딜만 하고 잘 안 걸리죠. 감기 정도 앓고 지나가죠. 모르죠. 그게 이제 독감이었는지 감기였는지 모르죠. 어차피 걸리면 일주일은 고생하는 거니까. 밴드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요. 왕구이님이 올리신 글의 내용은 밴드 접착제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접착제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반창고든 밴드든. 네. 당뇨가 있어도 피부 착색일 수 있나요? 당뇨 때문에 피부에 여러 가지 변화들 생깁니다. 제일 먼저 생기는 게 피부가 마르죠. 드라이해지죠. 그 다음에 가려울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착색이 올 수도 있죠. 네. 수술을 한 거는 없어지지만 접착제 알러지가 생긴 자리는 더 오래 갈 수가 있죠. 피 먹는 건 그냥 두시면 돼요. 먹는 거는 뭐 일부러 손대지만 않는다면 멍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니까요. 그냥 두시면 돼요. 다음 또 어떤 질문이 있죠? 점을 뺐는데 같은 자리에 계속 생긴다. 재발한 거예요. 재발한 거니까 다시 빼면 됩니다. 그래서 점이 깊을 때는 여러 번 해야 돼요. 여러 번. 점이 아주 뿌리가 깊을 때는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해야 되고요. 직경이 3mm가 넘는데 계속 재발된다. 그러면 수술적인 방법으로 도려내는 게 나아요. 발진이 생기는 원인은 수십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만 발진이 생긴다. 이것만 갖고는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발진 원인 중에 가장 여름에 많은 거 요즘 임상에 제일 많이 본 게 벌레 알러지예요. 벌레 물린 거. 그러니까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피부 늙는 거야. 세월이 늙는데 머리도 빠지고 머리도 늙어지고 그다음에 가늘어지고 얼굴에 잡티 생기고 주름 생기고 검버섯 생기고 다 똑같죠. 피부 노화만 늙나요? 온몸이 다 늙죠. 예. 예, DPCP에 반응 좋은 분들은 아주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디페리는 목에는 안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목에는. 예. 얼굴에 피지가 많이 나오는
모공이 넓은 데만 쓰시기 바랍니다. 얼굴도 힘들다. 그러면 양을 줄여서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틀에 한번 발라보시고요. 그래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디페린 못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이제 여드름 나는 분들이 대개는 지루성 피부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그런 건지 디페린의 자극 증상인지를 일단 감별은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을 줄여서 썼는데도 계속 문제가 된다 그러면 포기하시고 그냥 그보다 좀 자극이 적은 양, 크레오신 정도 쓰시는 게 나을 겁니다. 네. 대상포진이 일단 포진이 진단은 아마 피부과가 빨라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항바이러스를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일주일 정도 약 먹으면 다 일단 피부에 생기는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통증이 심하면 포진 후 통통은 마취 통증의학과 같은 데 가시면 도움을 쉽게 받죠. 습진의 원인은 뭐 수십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습진의 원인을 한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임상 양상을 보고 그 다음에 정해야 되겠죠. 응급실에서 척추가 부러졌는데 나가라 그럴 수는 없을 텐데 목 척추가 부러지면 초응급실 응급을 해야 되는데 봐야 되겠죠. 오늘 신문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 필수 진료를 하고 있는 그 파트의 전문의들은 4년 차가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의료소송에 연결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근무 환경이 나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척추가 부러졌다 그러면 그거는 갈비뼈는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척추가 부러졌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환자를 그냥 가라 그러진 않을 겁니다. 다른 병원이랑 의뢰인지를 해서 병실이 없으면 그걸로 옮기겠죠. 코로나하고 피부 모기 물린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코로나 때문에 피부 물린 것처럼 올라오지는 않아요. 피부가 올라오는 병변이 코로나 때문에 피부 병변이 어떻게 특별히 생기는 그런 스페시픽한 병변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벌레 물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아보다트를 먹습니다. 뭐 아보다트든 프로페시아든 드시는 게 좋죠. 피부과 의사 여러분이 여드름이 나면 레이저가 첫 번째 처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드름이 심하게 나면 약을 먹고 약을 바르면 됩니다. 그다음에 스티바는 생산이 중단됐고요. 바른다 그러면 바르기 전에 약을 먹는 걸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크레오신을 기본으로 쓰고 먹는 약이 끊어질 때쯤 돼서 스티바나 디페린 하나 처방하시면 되겠죠. 그럼 의사가 보고 필요한 약만큼 약을 처방할 겁니다. 당뇨로 인한 피부 드라이니스가 바르는 약으로는 잘 해결이 안 돼요. 당뇨 컨트롤이 잘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이제 건조한 거는 보습제를 강한 걸 써야 되겠죠. 전문의 상급병원이 가능할까요? 뭐 돈 들어가면 다 되죠. 4차 병원은 안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5대 메이저 병원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4차 병원으로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병실 규모를 다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 비용이 솔찬을 끓여 각 병원당 한 2, 3조씩은 매년 지원을 해야 될 2, 3천억인가? 2, 3조인가? 액수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대책 없이 이것저것 그냥 급하다고 마구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거는 실현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나라 수돗물 때문에 피부에 병 생기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여드름에 의한 색소 침착이나 홍반은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피부 광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피부는 그냥 특별한 질병이 없으면 그대로 지내시면 되죠. 네. 손바닥에 있는, 발바닥 손바닥에 있는 점은 그냥 빨리 제거하십시오. 네. 무조건. 네. 디페린 사용 부위와 상관없이 붉어졌다 그러면 습진이 생긴 거겠죠. 지루성 피부염이나 이런 게 가능성이 많겠죠. 네. 프로토픽을 처음 사용하는 분이 가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오래 갈 거 아니면 그냥 스테로이드 락티케어 정도 쓰시면 좋아요. 탈모약은 뭐 드시면 술 먹어도 상관없어요. 저도 먹어요. 네. 약 바르는 게 제일 좋아요. 모기 물렸을 때는 그냥 스테로이드 바르시면 됩니다. 네. 국가의 여러 정책이라는 거는 국가의 권력을, 공권력에서 결정하면 뭐 어찌됐든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시민이나 의사나 똑같죠. 그래서 지금의 어려운 문제는 국가의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한을 행사를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정부의 뜻대로 모든 게 잘 돌아갈지 그러지 않을지는 그건 해봐야 알겠죠. 문명의 붕괴의 책이 예시를 들어놓은 것들이 되게 재미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레드 다이먼드 교수가 쓴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총균세고요. 두 번째가 문명의 붕괴, 그 다음에 어제와 다른 오늘인가 뭐 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권의 책이 있는데, 제목이 다 기억이 안 나네요. 문명의 붕괴를 읽어보시면 그린란드의 역사, 그린란드의 농경의 역사와 문명이 붕괴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스트 섬에 대한 그 문명의 붕괴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인류 역사학적 관점에서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러나 뭐 총균세보다는 재미는 좀 덜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골프는 배울 수 있으면 일찍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배워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모든 운동이 다 매한가지긴 하겠지만 특히 굉장히 감각을 요하는 운동이고, 그거를 제가 이제 골프를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느낀 거예요. 나이 들어서 머리로 배우는 골프는 한계가 있다. 그 많은 골프 유튜버도 있고 책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젊어서 어린 나이에 배울 수 있으면 몸에 이제 그 골프 감각이 장착이 되겠죠. 장착이 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게 잘 성숙이 되는데, 뭐 50 넘어 골프 배우니까 이게 이제 이론만 머릿속에 잔뜩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그걸 구현하는 게, 필드에서 구현할 때 그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가능하면 배울 수 있으면, 필드에 나가는 건 나중 얘기고, 젊을 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레슨을 받고 자기 스윙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바닥에 무조건 손발바닥에 마찰이 생기는 거는 무조건 없애는 게 좋습니다. 서둘러 분초를 다투는 일은 아니고요. 연간을 두고 이제 없애는 게 좋겠죠. 디페린은 일단 중단해 보세요. 피부에 뭐 발진이 생겼을 때 디페린 바르면 자극이 있을 거고요. 붉은기 있을 때 데스오엔 정도, 길지 않은 시간 5일 정도는 쓰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되게 가라앉을 거예요. 원인을 찾아야죠.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생긴 건지 디페린 때문에 생긴 건지. 디페린 때문에 생겼다면 다시 쓰면 또 생길 거고요. 발랐는데 괜찮다 그러면 아마 지루성 피부염이었겠죠. 네. 일찍 배운 게
잘합니다. 일찍 배운 친구들이 잘 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골프 친 분들이 나이 들어서도 잘 치더라고요. 예. 안과에서 보톡스를 한다고요? 예, 뭐 누구든지. 예. 보톡스는 피부에 얼굴 피부 밑에 있는 안면 근육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만 이해하면 누구든지 놓을 수 있습니다. 예. 드라이브 잘 치는 거는 연습장에서 치면 누구나 치는 상황이 똑같잖아요. 연습장 상황이랑 필드 상황이랑 동일한 거는 드라이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연습하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예. 아무리 연습해도 감각이 좋은 사람, 어릴 때 배운 사람이 감각이 좋더라고요. 음식 못 버리죠. 남자들은, 우리나라 남자들은 또 그래요. 술도 못 버립니다. 아까워서 이제 술값 낸 게, 예를 들면 맥주를 땄어요. 따면 서너 잔 나오는데 밑에 남아있으면 야, 마저 부어.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음주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술값이 아까운 거예요. 음식값도 아깝고 음식도 재료 준비하시는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 억지로 먹죠. 그래서 적게 하는 게 좋다. 양은 줄이는 게 좋다. 술은 먹을 만큼만 시키는 게 낫다. 버리지를 못하니 먹으면 몸에 해롭죠. 이제는 살도 찌고. 목이 있는 곳에 점을 뭐 빼면 되는데 흉은 좀 남습니다. 목은. 네. 흉 남아요. 네. 점은 언제든지 빼도 됩니다. 테이프 붙이고 있으면 되고 세수해도 됩니다. 인공 피부 붙이고 있으면. 상처,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잠깐 이거 좀 올려주실래요? 네. 상처가 찰과상이죠. 이 찰과상이 일단 우리가 의학적으로 분류할 때는 이제 레이저 수술을 했다, 아니면 수술 자국이다. 그러면 그거는 클린 운드라 그래요. 운드 상처인데 깨끗하죠. 왜냐하면 레이저를 하면 그 주변의 세포도 이제 파괴를 해서 점을 빼지만 그 안에 있는 세균도 다 죽어요. 그럴 때는 스비움 밴드나 디오돈 같은 인조 피부를 붙여주는 게 깨끗하고 좋아요. 상처도 잘 회복이 되고. 그러나 이 이제 찰과상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디에 뭐 긁혔든 다 이걸 더티 운드, 세균에 감염된 상처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지만 다 세균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찰과상을 입었을 때 일단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아파도, 따갑고 아파도 수돗물 세게 틀어놓고 깨끗이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거즈 같은 걸로 이제 물기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베아로반, 뮤페로신 제제,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스비움 밴드를 붙이는 게 아니고 그냥 외상 거즈가 있어요. 통풍이 되고 진물이 나오는 걸 흡수하는 그런 쪽에 밴드를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밀봉하는 스비움 밴드 같이 완전히 상처를 막아버리는 밴드를 붙이면 안에서 세균이 있다면, 세균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찰과상이니까. 세균이 오염된 곳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흐르는 물에 씻고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연고 바르고 스비움 밴드가 아닌 외상 거즈 같은 거를 붙여주는 게 좋아요. 네. 보톡스하고 치매는 아무 연관관계 없습니다. 뭐 자주 맞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맞고 싶으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톡스를 맞으면 그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항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항체가 생기면 효과가 없죠. 공대 3학년의 타이거 우즈가 되겠다. 어렵지 않을까요? 공대 3학년. 그전에 뭐 골프를 쭉 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공대학 3학년이면 22, 하나, 둘. 잘 치기는 하겠지만 프로가 되기는 좀 늦은 나이죠. 저는 뭐 잡티 조금 생겼으면 멜라논 크림 바르라고 그래요. 뭐 굳이 레이저 할 건 없습니다. 전 빼도 상관없습니다. 계절에 상관없고요. 당뇨 있는 분들은 가려움증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혈당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면 가려움증도 심해지고 피부 건조증도 심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당뇨 가려움증은
혈당 조절이 안 되면 피부과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기 되게 어려워요. 예. 입술 색소 침착 특별한 약 없습니다. 예. 포비돈하고 소독용 에탄올, 일단 이제 우리 외과 스크럽을 할 때는 이제 외과 선생님들, 우리도 뭐 인터넷 레지던트 할 때는 다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그냥 비누로 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방에 쓰는 솔보다 좀 더 거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손톱 밑에까지 그냥 그 비누질해서 몇 번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포비돈으로 이제 다 닦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소독용 에탄올을 닦고 장갑을 끼는 거예요. 전부 뭐 세균을 죽이는 거죠. 예,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자극이 심해요. 그래서 외과 선생님들 수술 많이 한 분들 손 보면 손이 정말 주부습진 대부분 다 있어요. 예. 워낙 스크럽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과산화수소수랑 투명 빨간 소독약? 투명 빨간 소독약 이런 게 뭔지 모르겠네요. 예. 일반적으로 아까 찰과상이 있다 그러면 뭐 과산화수소로 소독해도 좋고요. 소독하고 난 다음에 요즘에 항생제 연고 뮤피로신 제제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외상 끝에 붙여주면 좋습니다. 그렇죠. 넘어져서 무릎이 피나거나 뒤꿈치 까졌을 때 그때 해야 될 거예요. 일단 무조건 흐르는 물에 씻어야 돼요. 그리고 이물질이 절대로 피부에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흙이 박혀 있다든지, 예를 들면 아스팔트에서 무너지고 나면 아스팔트 까만 것들이 피부에 박혀 있으니까 아프니까 사람들이 안 닦아요. 그러면 안 돼요. 흐르는 물에서 정말 싹 다 이렇게 들어있는 까만 알갱이 같은 것들은 다 제거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 그게 나중에 아물고 나면 다 문신으로 변해버려요. 되게 보기 흉해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게끔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된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과산화수소를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요. 뮤피로신 있으면 쓰시면, 뮤피로신이 워낙 강력한 항생 물질이라서 바르는 것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네. 네, 뭐 시간 나면 공부하는 거는 하죠. 네. 늘지 않아요, 수준이. 나이 들어서 하면 늘지 않아요. 네. 찰과상이 아니고 이건 되게 깊은 상처였을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찰과상이라는 거는 표피가 날아가고 진피의 상부가 조금 날아간 것까지를 찰과상이라고 그래요. 지금 엑스레이 찍고 했다 그러면 근육이나 뼈까지 상처가 있었다는 게 되게 깊은 거죠. 예. 윤활낭염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우리 관절 부위에 윤활낭이 다 있거든요. 거기까지 세균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단순 찰과상이 아니라 깊은 상처예요. 아크리프가 $700라고요?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700, 7천, 7만. 10만 원, 100만 원 아니죠. $700면 700, 7천, 7만, 70만 원. 거의 100만 원 돈이라고요?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아무리 약값이 비싸도. 네, 95만 9천 원. 양이 되게 클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주로 이제 가슴이나 등에 나는 여드름에 저걸 쓰기 때문에. 그래도 100만 원 돈이면 너무 많죠. 바르지 않은 자리에서 문제 생기지는 않습니다. 디페린이 발랐던 자리에 생긴다면 디페린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턱이랑 인중 쪽에 생겼다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일 가능성도 있죠. 그럼 뭐 한 번만 진찰 받으면 피부과 선생님들 보면 금방 알아요. 발라서 생긴 건지 지루성 피부염이 생긴 건지. 아니, 돈을 모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얻어먹는데
얻어먹는 게 돈 모으기엔 좋죠. 빨리 모아서 독립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약 다 끊었습니다. 체중이 이제 84kg로 이제 조정이 됐고요. 예. 이제 먹는 약 안 먹은 지가 거의 한 3주쯤 됐어요. 혈압은 이제 정상이 됐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검사를 안 했습니다.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혈압이 이제 매일매일 제가 체크를 하는데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제 뭔가에 몰두하다 보면 건강관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제가 개인 유튜브 하면서 아마 영상을 수백 개를 올렸을 텐데, 그 모든 시간이 이제 자료 준비하는 게 다 모든 시간인데, 그게 뭐 자료를 운동하면서 준비하지는 않죠. 좀 전에 이제 지웅배 박사님 모시고, 여러분들 그 우주먼지 현자타임즈에 가서 영상을 보시면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는데, 정말 영상이 주옥 같아요. 우리나라 과학 콘텐츠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정말 과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문학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가서 보시면 영상을 참 잘 만들었다. 그리고 길지 않아요. 뭐 저는 뭐 방송 한번 하면 1시간씩 하고 그랬는데 1시간, 2시간씩 했는데 이분은 영상이 잘 정돈돼 있어서 10분, 15분 정도 하거든요. 딱 들으면 내용이 뭔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한 2번 들으면 이해할 만큼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된 컨텐츠인데 그래서 이 컨텐츠를 만들려고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주변 유튜브 하는 친구들, 후배들한테 이 정도 콘텐츠 만들려고 그러면 몇 명이 준비해야 되니? 그랬더니 전문가 선생님들이 한 서너 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작자라든지 편집하는 사람이 한 서너 사람, 작가가 있을 거면 미니멈 한 8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혼자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콘텐츠나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제 전공과 상관없는 비전공 분야에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내가 다 준비하니까 일주일에 방송 2번 내지 3번 하려 그러면 뭐 하여튼 진료 끝나면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 결과가 이제 비만과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생기더라고요. 당뇨는 안 생겼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석 달째 지금 뭐 다이어트 앤 엑서사이즈를 하고 뱃살은 거의 다 뺐고 체중도 지금 거의 정상 가까이 돌려다 놨어요. 혈압은 정상이 됐고 여러분도 뭐 제가 이제 검진은 안 받는다 했지만 증상이 있어서는 할 수 없이 가봤던 거고요. 건강관리 특히 체중 그다음에 다이어트 앤 엑서사이즈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배가 고픕니다. 늘. 그래서 밤에는 빨리 자야 됩니다. 물 한 병 옆에 갖다 놓고 그냥 빨리 자야 됩니다. 빨리 안 자면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찌고 난 다음에 빼지 말고 찌기 전에 예방하자.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입이 심심할 때 어떻게 식욕 조절하냐. 물 먹습니다. 물. 생수. 그냥 물배를 채우자. 네. 야식이 당기고 맥주 한 잔 너무 먹고 싶어지죠. 체중 관리가 되면 하십시오. 체중 관리가 될 때. 예전 같으면 저는 뭐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다 먹었죠. 왜냐하면 체중을 늘 유지했으니까. 체중이 늘어나니까 뛰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몸이 무거워서 관절이 아파서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몇 발자국 뛰어봤더니 뛰지는 못하겠어요. 지금은 그냥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2만 보, 휴일날 놀 때는 한 3만 보 정도 걷거든요. 그것도 뭐 평지로만, 야트막한 산 이런 데만 다니고 열심히 하여튼 살은 거의 다 뺐습니다. 무조건 참으십시오. 방법 없습니다. 모공각화증에는 답이 없습니다. 보습제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반질 정도 사서 바르시면 조금 나아요. 코로나에 대한 얘기는 제가 뭐 코로나 유행할 때 뭐 방송을 엄청나게 많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도 뭐 여러분 비욘드에서도 올렸고요. 제 개인 유튜브에도 올리고 했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면 되고 백신 검색해 보시면 전 세계 유일하게 백신에 살아있는 백신에 대한 그 객관적인 설명이 남아있는 데가 비욘드밖에 없어요. 그리고 1, 2, 3부 제가 올린 거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가 유행할 때 괜찮을 거냐?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원리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백신, 모든 바이러스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공격하는 호스트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호스트를 들어가는 거는 자기의 생존을 넓히기 위해서, 개체를 번식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호스트가 우리 인간이 호스트였죠.
인간이 그거를 못 견뎌서 이제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은 사망도 하고 후유증을 많이 남겼는데, 지금 오미크론 이후에 지금 뭐 계속 생기는 변이들은 그런 공격성, 그러니까 사람을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공격성은 많이 줄어들고요. 순화됐다 그러죠. 순치됐다 그러면 됩니다. 순치된 상태에서 전염력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유행은 더 많이 할 거예요. 빠른 속도 안에. 예. 그래서 코로나가 걸리면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나 노약자들이 걸리게 되면, 지병 있는 분들이 걸리면 또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마스크 쓰고 예방하는 게 전부 다죠. 근데 결국은 이 바이러스와 나와의 싸움은 면역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V빔 GVE 레이저는 한 번에 33만 원,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요. 33만 원의 V빔 1회 치료라 그러면 면적이 예를 들어서 뭐 손바닥 반 정도의 면적이 그 정도다 그러면 비싼 치료비는 아니에요. 일단 V빔 레이저 자체가 장비가 값이 싸졌다 해도 저게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V빔은 색소 레이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이가 있는데, 다이가 수명이 늘었다 해도 만샷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둬도 또 몇 달 지나면 다 소모가 돼버려요. 그래서 레이저 중에서 가장 고가의 레이저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색소 레이저이기 때문에 한 번 치료에 33만 원 정도면 그리 비싼 치료비는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다른 뭐 레이저는 그보다 이제 예를 들면 CO2 레이저 같은 거는 뭐 싸잖아요.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 20,000원이니까요. 그게 다르죠. 예. 그 다음에 정부가 우주 물리학 R&D에서 석강. 정신 나간 거죠, 뭐.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의 투자라는 거는, 그거는 뭐, 삭감에 예산을 되게 많이 줬는데 깎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주는 것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데 깎을 만한 일은 없죠. 그게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사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건다, 이거는 옳지 않죠. 그러니까 여름 됐다고 피부가 가렵지는 않아요. 원인은 보려고 그러면 진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다이어트는 무조건 적게 먹는 거예요. 무조건. 예를 들어 밥 한 공기 먹었던 거 반 공기 정도 먹고, 밥알수 세가면서 먹는 거죠, 뭐. 운동은 그냥 걷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못 하겠더라고요. (60세) 이상의 외과 선생님들이 직접 수술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예요. 뭐 65세 이상이죠.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 63세가 이제 교수님들 은퇴하시거든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도 수술을 하시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오래 하는 수술 이런 거는 잘 못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피부 노화, 신체 노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의 경우에 이제 그 좀 더 이렇게 한 65세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 레지던트 선생님들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피부를 절개하고 수술 부위를 만드는 그 과정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수술 부위를 이렇게 확보하려고 그러면 그때까지의 기간은 앞서서 레지던트나 펠로우 선생님들이 하고, 그 다음에 마치고 난 다음에 수술 필드만 수술을 하시는 거, 또 뒷마무리는 다른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면 똑같은 수술을 예를 들어 8시간짜리 외과 같으면 4시간 내지 8시간 수술을 하는데 4시간 수술을 혼자서 해야 된다. 60대한테 맡기기는 좀 그렇죠. 체력이 힘듭니다. 예. 의대 교사 63세일 거예요, 만으로.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일반 식사인데 그냥 똑같습니다. 예. 적게 먹는 겁니다. 예. 이 얘기 당연히 이 얘기를 하세요. 저는 뭐 정치 문제든 종교 문제든 뭐 정치는 얘기하지 마라, 종교는 얘기하자고 무슨 얘기하겠어요. 예. 그럼 맨날 드라마 얘기나 하고 연예인들 뒷얘기나 해야 되는데, 저는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종교 얘기는 뭐 오늘 우리 지웅비 박사님 모시고 했던 천문학 별의 얘기든 그런 얘기는 늘 하는 거죠.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성인이 정치와 군사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성인이 아니잖아요. 시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다르죠. 젊은 자식이 나랑 생각이 똑같으면 그 사람은 애널건이잖아요. 다만 이제 뭐 공정하게 시간을 안배해서 너 5분 얘기하고 내 5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가 조금씩 변하겠죠. 저는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하고 생각이 똑같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발전이 없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20살에 20대 후반에 대학 가는 거는 그냥 그런 공부할 나이에 가신 거죠. 60이 돼서 공부를 해보면 같은 줄 2번 읽어요. 같은 페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책을 쭉 읽고 내려오면 같은 줄 2번 읽는다니까요. 일단 눈이 힘들어요. 눈이 힘드니 뭐 어떻게 정보가 습득이 눈으로 정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하는 공부라는 거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그걸로 해서 뭘 하기는 힘들죠. 피부과에 대한 새로운 정보 같은 경우도 책 읽고 전어 읽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임상에 대한 데이터는 읽지만 그 기초 연구에 대한 얘기들은 읽기가 되게 힘들어요. 결과만 보는 거죠. 결론, 컨클루전 요 챕터만 읽는 거죠. 실크론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스테로이드 같은데요. 스테로이드를 바르고 나면 피부가 희어집니다. 일시적이긴 한데 오래 바르면 피부 위축이 오니까 오래 쓰지는 마십시오. 털을 밀거나 뽑으면 굵어지나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분이 스테로이드 맞죠, 실크론지가? 잘 안 보입니다. 좀 더 크게 좀 원래 성분명 좀 보여주세요. 네, 베타메타존입니다. 이게 좀 센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중상위 그레이드의 스테로이드입니다. 얼굴에는 안 쓰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팔다리에 바르더라도 너무 두껍게 많이 바르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희게 되는 거는 더 오래 바르면 피부 위축이 와요. 오래 쓰지는 마세요. 네. 털을 뽑거나 면도한다 그래서 뭐 굵어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네. 흑자를 제거하는데 리판 레이저 100만 원을 넘게 내셨다는 얘기는 흑자가 뭐 100개 이상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한두 개를 제거하고 100만 원을 받지는 않았겠죠.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까 그 우리 지용배 박사님을 소개했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내용이 흥미 위주의 천문학이 아니라 정말 과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등학생이 예를 들어서 지학이나 이런 게 이제 선택 과목으로 선택한 친구라면 화장실에서 매일매일 들어두면 시험 공부 그냥 될 만한 수준이에요. 굉장히 전문적이고 되게 재미있고 그다음에 자료 화면이 너무 좋고 멘트도 여러분 목소리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딱딱 떨어지는 멘트입니다. 네. 그래서 공부하기 참 좋은 사이트다. 그리고 굉장히 보면 고급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저도 이제 산 날이 훨씬 많죠. 살 날이 이제 적게 남은 나이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은데 그때마다 이제 과연 우리 삶이라는 게 무언가, 뭐 종교적으로도 뭐 저는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천문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가 있죠. 다 알 수는 없죠. 우리 같은 비전공자가 알 수는 없지만 다행히 저런 좋은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있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니까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그리고 시청각 교육이 너무나 잘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까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쑥 지나가듯이 물어봤어요. 이제 물어봤는데 다음번에 이제 지 박사님 모시면 자세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지 박사님이 하는 강의만 쭉 따라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그 신문이나 언론에 노출되는 그런 정보들이 이 얘기 저 얘기구나 라는
그런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되게 잘 만들어진 과학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가서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네,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시면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는 우주에 대한 생각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삶의 생각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영환 쌤이나 뭐 지웅배 박사님이나 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보는 유튜버들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아, 눈밑 지방 재배치요. 이제 홍 박사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저는 무서워서 수술 받는 게 싫어요. 수술 받는 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감하고 뭐 그래서 금진을 안 받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벌어질 수술이라는 상황이 예정된다면 저는 아마 지내 말라 죽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잘 큰 병 없이 살아온 게 다행이다. 그리고 유지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잘 유지하고 뭐 하나님이 주신 생명만큼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길어지면 좋죠. 하지만 이제 수술 때 눕는 일은 저는 눈밑 지방 제거술도 두려운 사람입니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겐타마이신 연고를 바른다고 해서 뭐 특별히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항생제 연고를 쓰신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뮤피로신 제제, 옛날에 이제 박트로반이라고 그랬고 요즘 베아로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네, 뮤피로신 제제 쓰는 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아포지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네. 이제 부위에 따라 다른데 겨드랑이 같은 경우는 아포지는 하게 되면 한 2달에 한 번 한다면 3-4번 5회를 넘기지 않을 겁니다. 붉은 털은 금방 없어져요. 다리 털도 한 10번 이내. 팔은 15번에서 20번 늘어날 거고요. 얼굴에는 뭐 20번 이상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이드로콜티존이 이제 스테로이드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0.5%에서 1% 정도는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드럭스토어에서 살 수가 있죠. 처방 없이. 네. 아니요, 지금 이제 내과쌤은 그 고혈압약을 처방을 하고 한 번 더 보자 그랬는데 일단 제가 그냥 그 약을 끊고 지금 한 달째, 거의 한 달 좀 다 돼가지고 3주 좀 넘은 것 같은데 혈압이 정상치 이하로 잘 유지가 돼서 그냥 이대로 끊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반증으로 인해 얼룩진 피부에는 멜라논 크림 효과 없어요. 멜라논 크림은 검버섯이나 기미, 잡티, 그다음에 뭐 주근깨 이런 데 쓰는 미백 연고죠. 백반증이 있는 거에 맞춰주는 그런 연고는 아니에요. 턱살이 늘어났다고요? 성형외과 가셔야죠. 턱살 늘어난 건 피부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성형외과 가셔야 돼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어떻게 생각하냐? 정치적인 얘기를 뭐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황제들이나 왕이 갖고 있던 권한을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갖고 있는데 저는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따르는 게 원칙이고 대통령이 임의로 이렇게 사면 복권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뭐 상권 분립 원칙에도 어긋나고 대부분의 이제 유럽 국가에서는 선진 민주국에서는 거의 없죠. 사면 복권이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제가 있는 우리나라와 미국 정도에만 있죠. 미국도 뻔뻔한 대통령은 뭐 임기 말에 자기 동생 사면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 거는 그러면 진정한 민주국가는 아니죠. 우리가 지금 뭐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하게 모든 제도까지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기엔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더 멀죠. 그런 의미에서 뭐 김경수 전 지사 맞죠? 전 지사 맞을 거예요.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이 어떠냐? 저는 뭐 그분의 사면의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면에 대해서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법부의 존재 가치가 이제 없죠. 네.
30대가 되어 갑니다. 슬픕니다. 너무 좋은 나이인데 왜 그러세요? 정말 좋은 날이에요. 예. 제가 나이 든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할 때 절대로 나이 든 사람이 이길 수가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세월이라는 시간, 그 시간이란 변수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젊은 사람이 무조건 옳은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 또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젊은 사람의 선택이 그것이 미래죠. 예. 우리 같은 사람이 선택해봐야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60 넘은 사람이 선택하는 게 국가의 미래가 될 수는 없죠. 지금 30대, 40대가 선택하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이죠. 예, 정말 뭐 지웅배 박사님의 우주먼지 현자타임스는 보시면 눈호강, 귀호강, 머리호강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꾸준히 이제 잘 모르는 부분 한 번 더 듣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설명을 좀 길게 해놓은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 한번 저기 다른 그 구글링에서 검색해 보시고 그러면 용어 같은 것도 금방금방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딱딱한 과학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용어 선정 같은 것도 보시면 그 문학적 표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학을 이렇게 재밌게 설명을 하는 분도 있다. 근데 그 정보 내용은 보면 되게 어려운 내용들도 많고 최신 의학 천문학 저널에 나오는 것들도 설명을 쉽게 잘 해주십니다. 한번 꼭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레티놀 크림은 그냥 화장품이에요. 화장품. 예. 비타민 A 크림은 이제 생산 중단됐고요. 예. 레티놀을 바르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약간 도움은 되긴 하겠죠. 네. 얼굴에 실크론질을 오래 바르지는 마십시오. 예. 얼굴에 쓰기엔 조금 강한 약입니다. 자폐아 3세를 키우고 있는데 잠깐만요. 예. 긁죠. 예. 예. 긁기 전에 약 발라야죠. 그래서 벌레가 물렸을 때는 스테로이드, 상처가 생겼을 때는 뮤피로신 제제 연고, 항생제 연고. 그리고 빨리 이제 약간 뭘 보호할 수 있는, 그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테이프를 쓰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사도 잘 안 놓죠. 뭐 보톡스를 원하시는 분은 해드리긴 하는데 웬만하면 좀 참아보시라 그래요. 예. 기미가 있으면 멜라닌 크림 쓰시면 제일 좋습니다. 가까운 그 피부과 가셔가지고요. 일단 멜라닌 크림 좀 처방을 부탁을 하고 그래서 약을 잘 바르시면 밤에 한 번씩 기초 화장하고 난 다음에 기미 부위에 너무 많이는 쓰지 마시고요. 멜라닌 크림 같은 경우에는 광대뼈 같으면 쌀알 크기 2개 그 정도 해서 마사지해서 잘 발라주시면 색깔은 많이 흐려집니다. 제임스 웹은 우리가 가지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임스 웹 같은 거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의 규모가 지금보다 한 20배 정도 커지면 가능하거든요. 결국은 돈의 문제인데 제가 이제 뭐 돈 얘기를 그냥 너무 쉽게 하니까 의사가 돈 얘기만 한다 그러는데 또 돈의 문제예요. 우리가 제임스 웹 망원경 같은 거를 못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알기로 20억 불인가 들어갔거든요, 저게. 그러면 우리가 저런 거를 만드는데 당장 돈 되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 나라의 과학기술의 수준을 유지하고 그 나라의 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일이지 저게 뭐 돈 되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20억 불 가까운 돈을 쏟아부으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얼마쯤 돼야지 그 20억 불이 저 정도는 쓰자라는 얘기를 하겠냐고요. 예. 천조국인 미국이나 가능한 얘기지 우리 경제력 갖고는 저건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ESA, 유럽 스페이스, 그러니까 유럽 우주국이죠. 유럽 우주국에서는 유럽 전체, EU 전체 나라가 이제 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우리 아시아권에서 한다 그러면 한국, 일본, 중국이 합치면 제임스 웹 같은 거를 쏘겠죠. 근데 중국이 그런데 협조를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나라일까? 그게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쉽지는 않죠.
그리고 꼭 가질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면 그 유럽에 있는 CERN에서 유지하고 있는 그 저기 라지 하드론 콜라이드 라지 하드론 콜라이드 LHC 같은 그런 입자 가속기 같은데 만들 때 아니면 증축 공사할 때 공사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하면 거기에 우리가 몇 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야지 우리 국력에 맞는, 우리 경제력에 맞는 우리의 과학을 할 수가 있죠. 예산이 많은 나라에서 할 때 단독으로 하는 나라는 뭐 안 껴주려고 그럴 거고요. 유럽 항공우주국 같은 경우에는 연합해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지분 참여를 하면, 예를 들면 칠레의 고산지대에 그 망원경을 많이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우주에 쏘기 전에. 그 망원경을 만들 때 우리가 분명히 지분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천문학자들이 그 시간을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ITER이라고 하는 핵융합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연구로, 핵융합 연구로를 만드는데 우리 지분이 거기에 꽤 많이 10분의 1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로를 실용 연구로, 연구 목적의 실용로예요. 가동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0km, 연세가 어떻게 되나요? 박지선 씨가 10km를 달리게 한다는 얘기는, 시간당 5km, 보통 우리가 뛰면 시간당 10km 뛸 수 있어요.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정상이고 그러면 뭐 그 정도는 별 무리가 없는데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을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무릎에 부담을 줄이고, 왜냐하면 무릎을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식의 운동을 하는 게 될 거예요. 뭐 몸에 무리가 가지는 않을 겁니다. 매일매일 뛰신 분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도 뭐 한 40대 중반, 50대 초반까지는 뭐 하루에 8km에서 10km 늘 뛰었죠. 급격히 무너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특히 이제 저는 뭐 유튜브 때문에 완전히 몸을 망가뜨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릎이 괜찮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괜찮으면 운동하시는 건 좋죠. 아마 역사 스페셜에 나갔던 거는 아마 우리나라 조선 왕들의 사망 원인과 피부 질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마 잠깐 했던 건, 그래서 한 20년 전 얘기 같은데. 네. 실록을 잘 보면 우리나라의 왕들의 사망 원인에 종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종기가 뭘 의미하는지 아마 그런 주제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의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부 질환들. 대부분 당뇨, 세조 때까지는 아마 당뇨랑 연결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조가 세종대왕의 직계 셋째 아들인가요? 그렇죠? 둘째인가 셋째 아들인, 그렇죠. 문종 동생이니까. 세종대왕의 실록 기록은 뭐 명백하게 당뇨가 있는 분이니까 유전적일 가능성이 있죠. 세조가 그 등창 때문에 고생했다는데 아마 당뇨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데스오웬 얼굴에 2주면 좀 많아요. 일단 다 끊어보세요. 다. 모든 건 다 끊고 기본에서 다시 한번 그대로 보시면 돼요. 예방 목적으로 프로토픽 쓰고 있는 것도 뭐 권할 일은 아닙니다. 스테로이드 얼굴에 바를 때는 일주일, 연속해서 바르는 기준으로 일주일은 넘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자국 흉터는 수술 받고 피부과 빨리 온다 해서 큰 도움 되는 건 없어요. 일단 뭐 실밥 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그 피부 모양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죠. 코로나가 다 걸리는 건 아니에요. 다 걸리는 거 아니고 재유행하면 감염률은 높아질 거예요. 그럼 이제 감염이 더 쉽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 질병의 위중도는 그 톡시시티라 그러는데
독성은 떨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스크 뭐 쓰는 수밖에 없죠.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마스크밖에 없죠. UFC요? 재밌잖아요. 아, UFO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뭐 UFO에 대해서는 그 존재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약간의 물리학적 상식이나 천문학적 상식이 있다 그러면 UFO라는 게 외계인의 존재가 지구상에 있을 이유가 없다. 뭐 생각할 수가 있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이제 그 센타우리 자리로 가는 별인데 4.3 광년이에요. 그 방향으로 지금 보이지로가 열심히 날아가고 있는데 그게 가는데 10만 년 걸려요. 지적 생명체가 선간 별과 별 사이를 거리를 비행을 하고 거기에 어떤 그 생명체를 실어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뭐 불가능하죠. 그리고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아무리 뭐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광속으로 달릴 수가 없거든요. 질량을 가진 물체는. 그러니까 거대한 우주선을 광속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이론 물리학에서는 뭐 워프라든지 뭐 온갖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게 물리학적, 기술적으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구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얘기고요. 저는 뭐 그래서 UFO의 존재에 대해서는 히스토리 채널 같은 데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데 저는 뭐 그 존재를 믿지는 않습니다. 종기의 고약 옛날에 많이 썼죠. 근데 지금은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항생제 먹고 항생제 바르고 그렇게 치료하면 쉽게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할 이유가 없죠. 예. 내가 코로나에 감염됐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는 뭐 안 하는 게 좋죠. 굳이 뭐 걸린 걸 내가 아는데 외부에 나가서 병원을 옮길 이유는 없잖아요. 코가 흐르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코 속이 이제 많이 흘러 있을 수가 있죠. 건조하고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항생제 연고 바르는 게 제일 좋아요. 처방받을 수 있으면 뮤피로신 제제 바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루에 2번 내지 3번 정도 바르면 돼요. 어깨 쪽에 동전 크기에 가려운데 표면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요? 표면에 뭐 이상이 있어야지 피부병이죠. 눈에 보이는데 그냥 가렵기만 하면 그거는 뭐 무슨 병인지는 알 수가 없죠. 아무 표면에 이상이 없는데 그 자리에 동전 크기로만 가렵다? 그러면 피부병은 아닐 거예요. 피부병은 특정 부위가 가렵다 그러면 그 부위에 반드시 눈으로 봤을 때 이상한 게 있어야 돼요. 뭐 붓다든지 갈색이라든지 울긋불긋하다든지 뭐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하다든지 육안으로 봤을 때 뭔가 보여야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피부병은 아닐 거예요. 조절해 보셔야, 정확한 진단은 다시 해봐야 되고요. 특정 부위만 딱 표면 이상 없이 뭐 가려움증이 느낀다면 신경과적인 문제,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면역력의 문제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뭐 노출돼도 안 걸립니다. 네. 원래 출생률이 0.68명이다. 0.7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정상과 비정상을 논하려 그러면 출생률 2.0, 우리가 뭐 2.0, 3.0이었던 시대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3.0, 우리는 아마 2.0 세대일 거예요. 근데 지금 1.0 이하의 젊은 사람들의 세대를 보고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의 입장에서 정상이다, 비정상이다고 논할 수는 없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임기 여성, 그러니까 15세에서 45세, 요 때가 가임기죠. 예. 그러니까 30년 동안 한 2명 정도의 출생이 있으면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데 굉장히 좋죠. 국가적으로. 예. 왜냐하면 인구가 늘 이렇게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건강한 체형처럼 인구 피라미드가 이렇게 종형으로 유지가 되죠. 그거는 이제 국가적
그 희망사항이고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20, 30대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지 않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러면 그 세대에는 그게 정상이겠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아이를 지금 젊은 세대 20, 30대가 0.68명, 0.7명을 놓는다고 그거를 갖고 아무렇지 않게 본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때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걱정을 알려주고 얘기하기는 하겠지만 그 세대에서는 그게 새로운 정상, 뉴노멀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정치적인 선택일 수 있지. 0.68명을 놓고 있는 그 세대에다가 야, 2명은 낳아야 돼. 뭐 저쩌고 뭐 애 하나 놓으면 얼마나 줄게. 뭐 그런다고 늘까요? 1.0이 되나 0.68명이 되나 별 의미 없습니다. 2명 이하가 되면 어느 시점인가는 무조건 인구는 감소가 돼서 인구 소멸의 길로 가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게 새로운 정상이다. 뉴노멀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 뉴노멀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시스템을 잘 만드는 수밖에 없죠. 제가 보는 건 그렇게 봐요. 어떤 대책을 내놔도 저것이 뭐 1.5명, 2명 이렇게 국가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반전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택은 그 개개인 각자의 몫이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뭐 이렇게 뭐 국가에서 젊은 사람들의 결혼과 생활에 대해서 뭐 보장해 주는 게 없다. 3명 낳았던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3명을 되게 낳거든. 저도 2남 1녀고 대부분 주위를 돌아보시면 60대는 형제들이 1남 2녀든 2남 1녀든 뭐 3남이든 3녀든 자녀가 되게 한 3 정도는 다 있었어요. 그때는 국가에서 자녀들의 교육, 아이들의 교육이나 육아에 대해서 뭐 도와준 게 있습니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출산에 대한 개념이 변했다. 그걸 다시 바꾸려고 그러면 오랜 세월이 또 걸릴 수 있다. 뭐 그대로 국가가 소멸되지 않겠죠. 그때까지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사회적 체계,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그 뉴노멀에 맞게 맞춰 나가야지 애를 더 낳아야 된다, 더 낳아야 된다. 그 구호를 외쳐봐요. 공허한 구호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검버섯은 당연히 레이저 치료 가능하죠. 근데 이제 검버섯의 종류가 2가지예요. 그냥 갈색의 반점이 있는데 손으로 만졌을 때 매끌매끌한 반점. 이거는 뭐 별거 아니에요. 약 바르면 돼요. 근데 만졌을 때 두들두들하게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레이저로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그 레이저를 그 검버섯, 이렇게 만졌을 때 두들두들 튀어나와 있는 검버섯은 레이저로 제거하면 결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검버섯은 레이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색으로 만졌는데 그냥 매끌매끌하다. 그러면 일단 멜라논 크림 발라보시면 꽤 많이 흐려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비만과 아토피, 비만과 습진은 연관없어요. 살이 좀 쪘다 그래서 아토피가 심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왕구이님 벌써 3시간 됐네요. 네, 가운데 한번 좀 쉬었으니까 뭐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전해드리고 또 좋은 방송 유튜버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면 굉장히 보람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이제 어릴 때 꿈을 되돌아보면 제가 어릴 때 꿈이 2가지였었거든요. 천문학자가 되는 것도 꿈이었고, 그 다음에 뭐 정치를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도 꿈이었고, 근데 지금 현재 살아가는 평생의 모습은 의사로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시가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입니다. The Road Untaken인가? 뭐 아마 그럴 거예요. The Road Not Taken인가?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번역된 시로 실려 있었는데 그 시를 보면 이제 그 생각을 늘 하는 거죠. 내가 저쪽 길을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쪽 길을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늘 해왔고, 그런 미련들이 제가 의사로 살아가면서
이쪽으로 눈도 한번 돌려보고 저쪽으로 눈도 한번 돌려보는 그런 게 이제 제 취미가 돼 있는 거죠. 뭐 천문학을 공부를 하든 물리학을 공부하든 수학을 공부하든 그게 다 연결되는 것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가끔 이따금씩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또 내 꿈의 일부분이 아직도 미련처럼 남아서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 거죠. 당연히 그걸 전공한 분들에 비하면 뭐 형편없는 얕은 지식이지만 그런 것들을 그래도 또 가지 못했던 길에 대한 그 아쉬움을 그러고 달래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63이 됐어요. 예. 살 날이 이제 많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되다 보니 그런 회원들이 이제 이런 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러다 보면 그 3시간이 그리 또 길게는 안 느껴지고 하는 그런 거죠. 함께 해서 고맙고요. 다음 주는 초대 손님이 누구죠? 누구예요? 아, 네. 다음번에는 성형외과 제 후배, 예, 저기 청춘 뭐였죠, 그게? 예, 나왔던 신원장님 모시고, 나비 성형외과의 신동 원장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뭐, 우리 영역이죠. 네. 예, 피부, 유방 성형에 대한 얘기를 뭐, 우리 신동 원장이 전공했으니까 한번, 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뭐 성형에 대해서 유방 성형은 무서운 수술이죠. 저한테는. 네. 예, 그런 얘기를, 아마 신동 원장하고 저하고는 입장이 조금 반대되는 데에서 성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하도록 할 거고요. 8월 27일에는 여기다가 노래방을 한번 좀 열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랑 같이 방송했던 최홍님, 개그맨 최홍님 씨. 네. 저는 항상 그 최홍님 씨를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최프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최홍님 씨가 가수로도 활동하고 개그맨으로 활동하고 방송인으로도 활동하고 다 하지만 제일 부러운 게 골프 잘 치는 실제로 프로예요. 예. 최홍님 프로라고 늘 부르는데 최홍님 프로 모시고 가수로 데뷔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뒷얘기도 좀 듣고요. 그다음에 지금 앨범이 한 2번째 나왔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앨범도 한번 또 얘기도 들어보고 요즘은 되게 바빠요. 공연도 많이 하고 방송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직접 제가 한 2곡 정도를 부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8월 27일에는 잠시 의학 채널에서 노래방을 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일에는 이지훈 변호사 모시고 조직 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법. 그다음에 9월 12일은 이제 잠깐 비어 있고요. 9월 17일은 추석이라서 쉬겠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은 지난번에 나왔던 임용환 박사님 모시고 다시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이제 잡혀 있는 화요일 날 스케줄입니다. 다음 주에는 의학적인 얘기로만 가득 채워지게 되겠네요. 네. 8월 20일 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